29년까지 단계적으로 현무시장 폐지. 그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장기 계약이라든지 PPA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저의 박세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태양광 발전 사업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RPS 폐지와 REC 현무시장 폐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기준으로 어제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보급제도 개편 방향 입법 토론회에서 향후 요 RPS 폐지와 현무시장 폐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론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옛날에 발표했던 그런 내용하고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 저희 이제 블로그나 아마 영상을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토론회에서 나온 발표 자료는 좀 더 일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 핵심 내용부터 한번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RPS 폐지 및 그 입찰제도 도입입니다. 입찰제도는 계약시장이라고도 합니다. 기존 RPS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하면 SMP와 REC, 또 REC에는 가중치가 반영이 돼서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SMP는 발전소 용량에 따라서 한전이나 KPX에서 정산을 받고 REC는 공급 의무자를 통해서 정산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제도가 있죠. 이제 국가 장기 고정 가격 계약으로 이 S&P 플러스 1 REC 가격을 고정시키는 방법, 아니면 현물시장에서 등락할 때 S&P는 시장 가격으로, REC는 현물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으로 이제 거래해서 파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장기 고정 계약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하셨으나 최근 들어 완공된 발전소들은 한동안 다 현물시장 위주로 거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RPS 제도는 이제 폐지가 될 예정이고, 이게 입찰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입찰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정한 이제 입찰 시장이 열리겠죠. 거기서 입찰에 선정된 발전소만 재생에너지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로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한전에서 정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REC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S&P 정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S&P만으로는 당연히 이제 투자비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알파, REC에 대한 그런 금액들이겠죠.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저탄소 모델이라든지 지부형 태양광이나 주민 참여형처럼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가 인센티브를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전에서 정해진 금액을 입찰에 선정된 발전소에 대해서 입찰할 때 이미 단가를 넣어가지고 참여를 하실 테니까 그에 대한 정산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시장은 당연히 없습니다. 국가의 이 입찰 제도에 선정된 발전소만 재생에너지를 팔 수 있고, 선정이 안 된 발전소는 기업하고 오프사이트 PPA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사이트 PPA는 이전에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향후 이제 입찰 제도, 계약 시장 제도가 도입하면 단가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미 국가에서 생각하는 재생에너지 접종 판매 단가는 이제 장기 고정 가격 계약 그 입찰 상한가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한가가 약 S&P 플러스 1 REC가 150원에 거기에 가중치, 그 다음에 저탄소 모듈 이런 거에 따른 이제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무시장 단가가 자체가 그래도 아직은 높은 편인데 이 단가가 유지될 거라고는 좀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RPS 폐지는 26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정이 빠르게 나왔어요. 근데 가장 어제 나온 내용 중에 가장 좀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26년 준공권까지만 RPS를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사전에 발전사 허가를 받았거나 개발의 준공권에 대해서 인정해준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발전사 허가만 있는 상태로 선로를 대기하고 있거나 개발의 허가 이런 거 진행하고 있는 발전소들은 진짜 언제 완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예 준공 기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 기준은 확실하지 않지만 사용전 검사 완료 혹은 사용전 검사 완료하고 설비하기 신청의 기준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애매한 게 지금 한참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 연말까지 공사가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연말이 될수록 사용전 검사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연말이 되면 보조금 사업들도 다 마무리가 되고 발전 사업도 그때까지 많이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재수가 없으면 하루 차이로 RPS 제도로 편입이 안 돼서 S&P REC가 안 나오고 바로 입찰 제도로 바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무시장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완공하고 현무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데, 만약에 27년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이게 입찰 제도를 하거나 기업 PPA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정을 좀 면밀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REC 현무시장 폐지입니다. REC 현무시장 29년도까지 유지되고 폐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년 안 되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어떤 식으로든 국가와 장기 계약을 하든지 기업과 PPA를 맺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현무시장 단가가 이걸로 인해서 영향을 바로 주지는 않겠죠. 근데 아직 현무시장 거래하는 발전소가 한 1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무시장에서 거래하는 발전소의 특징은 이제 저탄소 모듈을 쓰지 않는 발전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없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국가하고 장기 계약할 때도 인센티브가 없고 경쟁 평가에서도 점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입찰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가에서 해준 장기 계약 단가는 우하향합니다. 그래서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장기 계약 단가가 낮게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장기 계약 단가가 떨어지기 전에 이제는 빨리 이제 장기 계약을 하든 이제 PPA 하려는 발전소가 많아지면 현무시장 단가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좀 판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무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가중치가 높은 지붕형 태양광이나 저탄소 모듈을 쓴 발전소는 사실 국가하고 장기 계약을 하더라도 인센티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장기 계약 고정 단가의 상한선을 보면 S&P 가격이 생각보다 낮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REC 부분이 큽니다. REC 가격대가 높은 경우는 전체적인 수익이 이렇게 막 엄청 낮진 않습니다. 물론 현무시장보다는 낮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대가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탄소 모듈도 쓰지 않은 이제 나대지 발전소입니다. 가중치 일자리. 이런 경우는 장기 계약으로 가면 무조건 수익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장기 계약 단가보다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 PPA 시장으로 빨리 거래를 바꾸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PPA 거래가 잘 될 때 PPA를 검토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했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왜 이 제도를 개편해야 되냐는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RPS 제도만으로는 이제는 재생에너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보급 목표 달성은 기본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공급 의무자가 본인들의 재생발전소를 직접 듣는 게 아니라 REC를 구매하다 보니까 REC 현무시장 가격이 많이 올라서 RPS 이행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REC 구매 비용은 결과적으로는 다 이게 세금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봤을 땐 높은 비용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건 개편 일정이 정확하게 좀 나왔습니다. 26년에 법안 개정 완료해서 27년에 법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6년에 RPS가 폐지되고 27년부터 100% 이제 입찰 시장 혹은 PPA 시장만 남는 상황이고요. 29년까지 단계적으로 현무시장 폐지. 그래서 그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장기 계약이라든지 PPA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2년부터 46년에 RPS가 최종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030년 100기가와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사업자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100기가 이하의 그런 태양광 발전소는 이런 국가에서 장기 계약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 보호 정책을 다 했습니다. 옛날에 한참 장기 고정 가격 계약 경쟁이 심할 때도 100kW 이하 입찰 시장, 100에서 500kW, 500에서 1000kW, 1000kW 이상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좀 더 이제 단가도 조정해서 좀 더 높은 단가로 팔 수 있게 지원 보호책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100kW 이한 입찰 계약 시장이라든지 인센티브는 감안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내용으로는 이제 주민 참여형을 위해서 RESCO라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 제도가 개편되고 나면 기존 RPS 의무 공급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REC를 사는 그런 개념이라 재생의 발전소 직접 설치를 해서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걸로 내용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26년 하반기에는 정확한 제도에 관련돼서 아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가 나올 것 같고요. 아마 그거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RPS가 정말 폐지되냐, REC 현무시장 정말 폐지될까,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 분위기는 방향성은 확정이 되었고 이제 디테일한 이제 제도 발표, 제일 중요한 건 금액이겠죠. 금액에 대한 내용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발전소의 상황에 따라서 현무시장을 좀 유지하다가 장기로 갈지, 바로 장기 계약을 갈지, 아니면 기업 PPA를 갈지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탄소 모듈을 쓰지 않는 나대지 발전소는 이제 기업하고 PPA가 유리할지, 장기 고정 가격이 유리할지를 이제 빨리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리구 플랫폼에 수익성 계산기를 오픈해서 무료로 쓰실 수 있게 해서 바로 1분 안에
결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한번 수익 검토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PPA로 기업하고 희망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다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PPA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기업하고 PPA 하는 거는 어려움은 기업 쪽에 90%입니다. 발전소는 PPA를 한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S&P, RSC가 PPA 단가로 바뀌는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든다든지 절차가 어렵다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쪽 사이드 쪽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고 여러 방면 사업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